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김밥 전문점 두 곳에서 식중독 환자가 대거 발생한 가운데 원인이 달걀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두 곳이 같은 업체에서 납품받은 달걀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것인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식약처는 일정을 앞당겨 전국 분식 음식점 3,00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식중독 예방과 김성일 과장 연결해서 식중독 사태의 원인과 식약처 현장 점검 계획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식약처 식중독 예방과장 김성일입니다. 네. 지금 식중독 의심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오늘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번 식중독 건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계시는 환자분들의 이렇게 빠른 쾌유를 저희들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시 현재 한 276명 정도가 환자가 확인되었고요. 네. 이제 이 중에서 입원 치료 중이시거나 받으신 분이 한 63명 정도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예. 지금 그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보통 사실 식중독 증상은 이게 복통, 구토, 설사가 대부분 보통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 특히 또 살모넬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도에도 나왔는데 이게 좀 특징적으로 발열 증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설사 복통 때문에 이렇게 체중도 좀 빠지고 또 그때 식사도 못 하시고 하니까 조금 보도된 것처럼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더운 여름에 참 고생 많으실 텐데요. 예. 식중독 원인이 달걀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이 이유가 뭐죠? 이게 사실 지금 정확한 원인은 어차피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역학조사를 하는 중이라서요. 네. 나중에 결과가 나와봐야는 알겠는데, 금방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동일한 업체에서 그 달걀이 납품된 거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조금 더 조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식재료일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저희들 역학조사라는 게 이게 퍼즐 맞추기 식으로 하나씩 맞춰가는 거라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식재료들이 다,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역학조사를 검사하고, 역학조사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감염원은 지금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니까 뭔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살모넬라 균이 식중독을 일으켰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된 겁니까? 예, 지금 그 환자에서 저희들이 그 검사를 했을 때 환자 검체에서는 일단 살모넬라균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럼 살모넬라균에 감염이 되면 증상이 어떻습니까? 일단 살모넬라는 대표적인 여름철 세균성 식중독의 원인균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식중독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는 이렇게 복통, 설사, 이렇게 구토 이런 게 기본적으로 되고, 근데 이 균은 사실 그 동물의 장이나 자연계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완전히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식재료 취급할 때 이제 국민들께 이렇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살모넬라균은 어떤 식재료에도 다 그 생존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 김밥집에 전문점에 팔다 남은 음식이 남아있지 않다고 뭐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역학조사를 합니까? 저희도 이제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는데 사실 식중독 발생하면 현장 보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장에 가서 이제 음식이 없으면은 거기서 뭐 더 이상 역학조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에 식재료에 안 그러면 조리할 때 사용한 뭐 칼, 도마, 손잡이, 그다음에 음료수, 테이블, 이렇게 역학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에 집중적으로 그 시료를 채취해서 원인균 분리를 시도합니다. 그럼 역학조사는 언제쯤 끝나는 겁니까? 그게 역학조사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세균 검사라는 게 이렇게 금방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균 검사에서 살모넬라로 이렇게 분리하는 데에도 최소 일주일이 넘게 걸리고 또 우리 역학조사관이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면은 그게 이제 질병관리청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질병관리청에서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최종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특정하게 뭐 언제 끝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된 김밥집 가운데 한 곳이 지난해 8월 장갑을 끼지 않고 조리를 하거나 뭐 쓰레기통을 만진다는 민원이 제기돼서 행정지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것하고 이번에 이제 식중독 사태하고 관련이 좀 있을까요? 예. 사실 이 지난해 민원 건하고 뭐 이렇게 또 시간차도 있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연관이 있다고 뭐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생각에 이제 김밥집뿐만 아니라 일반 음식점에서도 음식 직업할 때 이렇게 그 직업자가 기본적으로 위생 관리가 이렇게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은 어느 때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식약처가 전국 3천여 곳의 분식 음식점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이거 점검은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8월 9일, 20일까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점검 대상은, 우리가 옛날에 행정 지도를 받았든지, 그러면은 뭐 과거에 식중독 이력이 있다든지 이런 김밥집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내리고 각 지자체의 위생부서에서 관할 지역 내에 있는 김밥집을 대상으로 이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번 점검하고요 일반적인 위생 점검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사실 이게 좀 특별 점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 연간 사실 점검 계획은 짜놓고 이렇게 시기를 맞춥니다. 뭐 김밥을 많이 먹는 시기, 뭐 다른 뭐 족발을 많이 먹는 시기인 게 맞춰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9월달 되면은 어느 정도 가을철에 행락철이라서 그때 이제 김밥 정도를 김밥집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 시의성을 맞춰가지고 좀 8월로 당겨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450여 명의 식중독이 발생했던 부산의 한 밀면집 사례도 있는데요. 이런 대규모 식중독 사태가 이어지는 원인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판단하기 사실은 저희들 이제 식중독 통계를 연간 보면은 사실 이게 해마다 이렇게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 한 1년에 300건 수준으로 실제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냥 산술적으로 사실 하루에 한 건 정도 이렇게 식중독이 매일 발생하는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음식점 대규모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기에 이렇게 이렇게 한 100인분을 조리할 수 있는데 주문을 뭐 200인분씩 받고 하는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조리 능력을 많이 범위를 벗어나는 이런 상태이거나 안 그러면은 손님이 많이 집중되었을 때 막 바쁘니까 기본적인 위생 관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리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음식점 대규모 식중독의 원인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현장 점검 실시해서 문제가 확인되면 어떤 행정 처분이 내려지는 겁니까? 일단 사실 저희들 음식점에는 영업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사항들이 위생 기준이나 시설 기준들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점검을 가서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적발되는 사항에 따라 가지고 과태료나 시정명령, 뭐 만약에 심하면은 강하면은 영업소 폐쇄까지 이렇게 경중에 따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식중독은 뭐 일반적인 음식점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이런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당부 겸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들 항상 그 식중독은 간단하게 우리 손 씻기 같은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실천하는 게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식약처에서도 많이 이렇게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문에 나온 것처럼 식중독 6대 수칙 같은 것들을 각 가정이나 영업청에서 이렇게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하시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저희들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참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국민들께 이렇게 먹거리에 대한 안심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 먹거리에 대한 안심을 드리고 또 안전한 외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 식약처에서 이렇게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